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오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 그리고 재판 정의를 회복해서 자유 즉 권리에 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는 오늘 김명수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통 이게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되면 전임, 지금 현재 있는 대법원장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차담을 하는 그런 형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담하러 가는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오늘 이 후보자는 취재진과 만나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부의 신뢰 저하, 정치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나 기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김명수는 돌아다니면서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대로 이 사법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우리 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뭐 이런 식의 지금 갖다 바쳤다. 이렇게 정권의 하수기관을 만들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 앞으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 모습에 대해서 성찰하겠다. 자,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좌파들의 눈높이, 더불어민주당의 눈높이, 문재인의 기대치 맞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김명수가 아주 난리를 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명수는 그동안 법조 안에서도 우리 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 모두를 회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사조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념 성향의 판사들을 배치해가지고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했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자기 편에 대해서는 거기에 재판부를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는 자, 법원에 가면 법대로 하면은 뭔가 정확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끼리도 다툼이 있을 때도 그럼 법대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대로 하자는 것은 원칙대로 하자 이 말인데 그런데 법대로 하자 이 말은 지금 문재인 정부 특히나 김명수 체제에서는 그거는 민주당대로 좌파대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판결 자체를 믿지 못한다.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아노미 현상처럼 가치가 붕괴되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곳곳에 이런 범죄 현상이 많이 나는 것도 여기와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자기 중립, 객관, 공정을 지켜야 될 가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못 지켰기 때문에 조국 같은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온갖 비리 혐의가 다 드러나니까 교수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런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키기보다는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했다 하는 의혹이 있으니까 곳곳에서 지금 간첩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다못해 지금 광주에는 정율성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공산주의자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정율성 롤을 만들고 거기다 기념관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 대한민국에는 지금 핵심 가치가 다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감시, 감독, 견제해야 될 위치에 있는 기관이 바로 언론기관인데, 방송인데, 여기는 그걸 아주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고, 그걸 하라고 부추기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의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은 바로 이렇게 언론과 사법부가 장악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후보자는 그동안 사법부의 신뢰 저하,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때문에 이번에 임명됐다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러니까 자, 작년에 대전 고등법원장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왔다. 친한 사람의 친구다. 직접적인 관계라기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후배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자, 요 발언을 가지고 지금 공격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친구를 또 임명했다. 그게 아니라 친한 사람의 친구다. 친구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뭐 친분이 있고 알고 선후배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자가 요거 물었다는 것도 아마 그런 걸 겨냥해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요거 가지고 지금 뭔가 틀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원래 3명, 4명의 복수 후보자가 추천됐는데 거기는 대부분 다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김명수가 그랬듯이 여기는 거꾸로 지금 무너져 있던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잡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뭐 조희대, 또 이종섭, 뭐 이런 사람들, 오석준, 이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뇌물 혐의,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과 여기에 이재용의 마필, 여기 준 것도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직접적인 사람들을 좀 피하지 않았을까? 자, 그럼에도 지금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확실하게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밖에 나와가지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취임사에서, 대전법원 취임사에서 그때 한참 김명수가 임성근 부장판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본인이 몸이 지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겉으로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했는데 나중에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자, 민주당에서 저렇게 탄핵하기도 난리인데 내가 자네 사표를 받아주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했다가 이 녹음을 한 임성근 부장판사 공개를 했습니다. 하도 사표를 수리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판사를 민주당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도 9월 24일 날 사퇴인데 사퇴하고 나면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소환해서 받지 않을까.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3부에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부의 이 권력 분립 차원에서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 지난번에도 그 양승태 대법원장도 사퇴하고 난 뒤에 법정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뭐 재판도 받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김명수는 워낙 범법 행위가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대범하게 했기 때문에 자, 현직이 있을 때부터 불러가지고 조사하라 하는 여론이 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균용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는 대전 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자, 법 재판의 권위와 실리가 무너져서 뿌리채 흔들린다.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실은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가 됐다. 사실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의 판사가 누군지 재판부의 판사가 누군지 그 어느 이름을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뭐 이 김미리 판사 뭐 이런 사람들. 자, 영장 전담의 윤재남 판사, 뭐 이런 게, 계속해서 재판의 특정 결론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판사 이름을 외울 정도로 그만큼 재판부가 많이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균용, 이 대법원장 후보자가 무너진 이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정의와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거는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다. 저항이 셀 것이다. 그리고 제도화되어 있고, 거기 안에 이 임기가 있다고도 버티고 있고, 그래서 또 좌파 언론들이 일제히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균용 부장판사가 배짱도 있고, 심지도 굳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새롭게 사법부 수장이 임명이 되고, 오늘 김명수를 만나서 그냥 덕담을 서로 주고받을 거 있겠지만, 그러나 김명수는 곧 사법부에 불려 나와서 재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앞에 먼저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김명수 그리고 이 사법부가 이번에 시끄럽더라도 소란스럽더라도 완전히 안에서 정면으로 대응해서 우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 사법부 안에서도 이균용 이 대법원장이 들어가서 올바르게 인사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잘못된 관행들, 인사들 전부 다 바로 잡아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